다음 물음 2번 이 일부 취소 논점은 이 공인노무사 13년에 나왔던 겁니다. 지금 한 10년 지났으니까 이제 또 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과징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은 일부 취소가 안 된다가 결론이었죠. 네. 그래서 위법한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달 남용했다고 판단이 되거든 법원은 그냥 전부 다 취소해야지, 법원이 생각하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요 정도면 적당하겠다 그러고 이렇게 그 나머지 일부만을 초과하는 부분만 이렇게 취소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10년 지나가지고 지금 2024년도에 일부 취소 논점을 또 출제를 했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육아휴직 급여 반환 명령 및 이 추가 징수 처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일부 취소 논점을 냈습니다. 자, 일부 취소 일단 이론적인 것부터 건드리면 4조 항고소송에 보면 취소 소송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추가 징수에 대해서 지금 그 취소를 구했죠. 행정소송, 그 취소 소송이죠. 이거에 대해서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죠. 행정청의 이거의 처분에 대해서 법원에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명확한 그 근거는 없기 때문에 일부 취소를 할 수 있다 없다라고 행정소송법에 규정은 없어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학설이 이렇게 두 개로 나뉘고 적극적 형성 판결설, 소극적 일부 취소 판결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다수설 판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취소를 하려면 요건은 위법성을 특정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추가 징수만 위법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이 사람도 지금 그 반환 명령에 대해서는 수긍을 했는데 이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추가 징수를 처분을 하니까 지금 추가 징수 처분이 생계를 이렇게 한다는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래서 위법성을 특정할 수 있어야 되고, 분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잔존 처분은 유효해야죠. 그 다음에 처분청 의사에 명백히 반환해서는 안 된다고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이론적인 거, 이런 거 쓰는 거는 약간 제 취향이 아니어가지고 일단 뭐 그냥 왁구를 갖추는 의미에서 적어놨고, 일단 지금 이제 이게 아까 재량 처분이라고 그랬죠. 네, 맨 앞에서 아까 이게 지금 추가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 반드시 면제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면제를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생계가 현재 곤란하면 그냥 환수까지만 하고 추가 징수는 봐주자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하여튼 반드시 추가 징수를 해야 될 의무는 없다. 그럼 이제 재량 행위 때문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되죠. 네, 27조가 꼭 나와줘야죠.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으면은 그때는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법원이 이렇게 취소할 수 있는 건 맞는데, 그럼 일부 취소도 가능하냐 이거죠. 예. 이렇게 일부만을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냐. 자,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일단 결론은 뭐 이렇게 글쎄요. 저는 이걸 취소할 수 없다고 저는 봤습니다. 네, 이제 그건 차근차근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뭐 답은 틀려도 됩니다. 뭐 답이 꼭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많이 감점되는 건 아니에요. 전반적인 법리를 얼마나 썼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뭐 설령 출제자가 생각하는 답과 만약에 정답이 틀리면 그 정답에 대한 배점 뭐 한 1점, 2점, 3점 이 정도 감점 되겠죠. 나머지는 이제 그 전반적인 그 결론까지 이르는 과정들을 설치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법리를 이해하고 있는지, 그다음 판례 알고 있는지, 그다음 여기서 따져줘야 될 판례들을 얼마나 적었는지, 그거 가지고 이제 배점들이 채워지는 거니까 뭐 결론은 그렇게 막 너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일단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두 가지 판례를 좀 보고 넘어갈게요. 네,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도 써줘도 됩니다. 이 내용들을 장황하게 쓸 건 없지만 중요한 내용들은 논리가 겹치기 때문에. 자, 2013년도 먼저 출제됐던 과징금 그거에 대한 판례인데, 행정청이 이렇게 정했을 때 과징금을 얼마나 할 건지 이런 것들은 다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지면 법원은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이나 아니면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을, 이것이 초과한 부분만 잘못됐다고 그 부분만 이렇게 취소하는, 이게 일부 취소죠. 이런 거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해줬어요. 과징금이라는 것 자체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행정청이 재량으로 이렇게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근데 약간 이거 지금 이 판례랑은 좀 대조적인데, 과세처분 같은 경우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뭐 종합부동산세 이런 게 법에 다 정해져 있죠. 세법에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재량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냥 산출을 하면 그냥 법령에 의해서 산출하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그 정해져 있는 금액을 구할 뿐이죠. 계산을 통해서 세법을 적용해서 과세 산출 과세 표준 구하고 세율 곱해주고 공제할 거 공제해주고 세액 공제하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기 때문에 답이 다 정해져 있어서 이건 기속행위라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어쨌는지를 그거를 법원이 따져봐야죠. 네, 세무서가 제대로 계산을 했는지, 세무공무원이 제대로 계산했는지 따져볼 것이고, 만약에 그런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있으면은 그 부분만 취소하면 되겠죠. 뭐 전부를 취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세금이고 이거는 과징금이고
약간 느낌이 다르죠. 이건 세무서에서 세법에 정해진 대로 세금이 나가는 거고, 법인세든 소득세든 부가가치세법이든 종합부동산세든 재산세든 다 정해져 있습니다. 세율과 요건과 공제 요건과 그다음 과세 대상자와 이런 게 법에 완전히 엄밀하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과징금은 그렇지가 않죠. 행정청의 재량에 의해서 어떤 요건이 발생을 하면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 조건들 뭘 위반을 했다 그러면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해서 법에 정해진 금액 한도 내에서 공무원의 재량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느낌이 달라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판례죠. 네, 행정법 객관식에서 지겹게 나오는 판례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설치해 주면서 저도 이 결론을 이것과 같이 할 거예요. 네. 자, 일단 아까 여기 지금 그 구직급여에 대한 거라고인데, 이거 육아휴직 급여가 이렇게 구직급여를 준용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규정을 갖고 왔고요. 이 2차 답안에다 쓸 것들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머릿속으로 알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구직급여는 육아휴직 급여라고 치환해가지고 내가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법 62조 2항에 따라서 이제 추가 징수 그 조문을 잠깐 보고 갈게요. 이거 고용노동법 규정이니까 당연히 노무사 1차 사보에서 다 공부했던 거죠. 객관식으로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고용노동부를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게 거짓이나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거나 구직급여를 받거나 육아휴직 급여를 받거나, 아까 해외에 나가 있었죠. 육아는 하지 않고 해외에 나와서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직급여에게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받았던 돈을 토해내는 건 물론이고 그 돈의 2배 이하 내에서 이렇게 아까 지금 최대 2배까지 이렇게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답니다. 벌과금조로 내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건 이제 공모했을 때는 5배 이하로 늘어납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논점이랑 관계 없으니까 아닌 건 아니고, 그다음 규칙 105조에 보면은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 징수 해가지고 추가 징수액은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내용이죠, 이거. 그래서 이 표는 제가 갖고 오지 않았어요. 이거 보면서 하면 되니까. 자, 여기서 판례를 쭉 봤더니 이게 2020년도 판례에 실업급여 지급에 대해서 이게 반환 명령하고 이렇게 했던 사안이 있습니다. 이런 똑같은 사안이에요. 다만 이거는 이제 실업급여였습니다. 어차피 논리는 똑같이 적용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한 판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대로 2차 답안에다가 생각나는 대로 언급해주면 됩니다. 아마 이거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 자체를 아예 시험장에서 떠올리지 못한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아마.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는지 이건 어떻게 판단할래? 이거는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비교 교량한다는 거.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의 침해를, 개인과 공익을 비교 교량한다는 거. 이런 거 기억나는 대로 써주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울 수는 없겠죠. 써주고,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불형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도, 이거 지금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죠. 고용노동부 불형으로 아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문에 있죠. 고용노동부 불형으로. 불형으로 하는 거니까 시행규칙이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고 시행규칙은 그 각 기획재정부령 그 장관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행규칙이니까 고용노동부의 불형으로 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불형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행정청 내부에 이렇게 하는 것에 대응하지 않아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췄다고 해가지고 이 처분 기준에 부합한다고 해서 곧바로 처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객관식 빈출 지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추가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면제할 수 있다고 해서 면제할 수 있는 재량이니까 나는 면제 안 해줄래, 그냥 부과할래 라고 해서 그게 곧바로 적법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부적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죠. 따져봐야 된다 이겁니다. 처분의 적법한지 여부는 이 처분 기준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가 어떤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처분 기준에 부합한다고 해서 반드시 적법해지는 것도 아니고 처분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위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이 상호 대칭 구조죠. 객관식에서 엄청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적어주면 너무너무 좋죠. 2차 답안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거나 남용한 것을 볼 수가 없다. 그러면은 함부로 이렇게 취소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논리들을 써주고 판례 내용 그대로 적어주고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재량이 인정되는 이런 금전 부과 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법원은 이 여부만 판단할 수 있는 것뿐이지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판단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부 취소가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취소는 안 되고 그러면 전부 취소할 수 있냐? 저는 이 사안에서는 전부 취소도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일부 취소를 할 수 있는지를